이건 시중에서 정말로 몇백만 원에도 제가 판매를 해 봤던 기법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저랑 이별하는 길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전업 투자자 또는 개인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자립하는 데 좋은 밑바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설정도 해 보시고 제가 공부하는 방향대로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필수적인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에 들어갈 때 대부분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원칙 확립을 합니다. 또는 기준점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실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를 경험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런 실천적 경험들이 시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비즈니스 모델로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현재는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1번과 2번은 하지 않는 겁니다. 실천적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리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김보람 전문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천적 경험과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을 하는 것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맹점. 자, 첫 번째, 지식 습득과 원칙 확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실천적 경험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김보람이라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천적인 경험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의 과정이 제가 있더라도 필수적인 과정 요소인 겁니다. 제가 이걸 사회에서 다른 예시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몸을 만들고 싶어서 PT를 받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PT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아, 내가 PT가 이건 어디에 좋은 운동이고 이건 어디에 좋은 운동이고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원칙 확립. 내가 원칙을 확립하는데 어떻게 확립한다? 내가 주에 3회는 운동을 갈 거고 내가 푸시업은 15번은 할 거고 내가 벤치프레스는 30번을 할 거고 팔굽혀펴기 그 뭐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천적 경험을 누구랑 한다? PT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아주 좋은 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잘 안 돼. 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원칙 확립과 기준, 지식 습득이 잘 돼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줘요? PT 선생님이 대신해 주죠. 회원님, 그거 뭐 잘 안 되는데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세를 고쳐주기 때문에 PT를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식 습득 과정과 원칙 확립 과정이 공고히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김보람 전문가라는 사람이 없어도 PT 선생님이 없어도 개인 스스로가 실천적 경험, 좋은 운동과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를 꾸준하게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1번과 2번 과정을 잘 하실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1번과 2번 과정은 필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가 되시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대부분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만 믿고 따라하라. 돈은 기법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법은 제가 다 누구보다 더 좋은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서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기법 매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투자 몇 년 했습니까? 13년 이상 했습니다. 산 증인이고 정말로 많은 수강생들의 길러봤고 좋은 선례를 남겨봤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세력주를 해야 되는지 왜 테마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형성을 할 겁니다.
인과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래서 테마주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세력주, 내가 이래서 상한가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명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기 매매의 꽃이라고 하는 테마주를 거래할 겁니다. 자, 테마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력이 뭔지 알고 계세요? 자, 세력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기세의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력주를 거래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는 기존의 상식부터 좀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원래 어떻게 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나요? 대부분들이 아마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것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차트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럴듯하죠. 세력도 되게 돈 쉽게 버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 싸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싸게 샀는데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거래량이 안 나왔죠. 아니,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내가 이걸 사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죠, 누구나. 에? 내가 만약에 대치동에 뭐 강남에 음마 아파트 있는데 음마 아파트가 10억에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당장 오늘 5개 살 겁니다. 그래서 한 30억, 40억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싸게 사람들이 안 팔아. 안 파니까 문제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싸게 사고 싶다? 싸게 누가 파는데? 싸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안 터진다고요. 근데 팔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싸게 산 물량이 없는데 팔 물량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 산 게 없는데 어떻게 파냐고. 맞아요? 산 게 없는데 어떻게 팔아? 세력이 뭐 물량을 만들어내서 팝니까? 매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세력들이 진짜 어떻게 물량을 매집하고 어떻게 물량을 넘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에도 많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과거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 지금은 조금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없어져가지고 막 정부에서 막 보급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스크 회사들을 막 일반 개인들이 매수해버려가지고 마스크를 막 비싸게 팔아서 그렇게 비싸게 파는 사람들 정부에서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식으로 마스크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인식을 해요. 어떻게 인식을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재료인지, 이게 얼마나 큰 테마인지, 이게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줄지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를 매집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점점 커지고 이거 정부에서 하고 막 세계로 퍼지는 거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매점 매석을 시작을 합니다. 자, 매점 매석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원래 마스크 가격이 얼마입니까? 마스크 가격이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한 5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장에 있는 마스크를 모두 사들입니다. 세력들이. 왜 사들인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끝났기 때문에 야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는 품절이 날 것 같아. 이거 되게 길어질 것 같아라고 재료에 대한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시장에 팔리고 있는 마스크를 얼마에 사들인다? 700원에 그냥 다 사들여 버립니다. 700원에 사들이면 사람들이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매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왜? 500원에 처음에 있던 마스크가 700원에 다 사버리니까 시장에 있는 마스크들을 모두 막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마스크 공장을 사버리는 거예요. 마스크 공장을. 마스크 공장이 가정으로 10억에 원래 팔리는 공장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 마스크 공장을 15억, 20억에 그냥 사버립니다. 사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시장에 있는 마스크의 가격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마스크의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첫 번째로는 풀려있는 마스크를 모두 다 매점 매석을 해서 다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 마스크 공장까지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실제로는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500원짜리 마스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처음엔 마스크를 700원에 샀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 공장까지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2,000원, 3,000원, 4,000원에 내놔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한테 마스크를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시로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공장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마스크에 대해서 불균형이 나왔고 마스크 가격이 엄청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단속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마스크를 보면 어땠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나요? 아닙니다. 마스크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세력들은 싸게 사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장에 500원에 풀려있던 마스크들을 오히려 비싼 가격에 사들였죠. 왜? 상황을 인식하고 나서 이 코로나가 점점점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들여서 마스크 공장, 원점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수급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마스크 가격을 2,000원, 3,000원까지 띄죠. 그리고 시장에 마스크를 팔아버린다. 그래서 막대한 이윤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식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는 안 좋은 거지만 코로나 관련주에는 이게 호재죠. 이게 테마죠. 맞죠? 이렇게 테마가 발생을 하면 테마의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맞나요? 자, 이게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처음에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뭐 진 매트릭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아니면 시젠으로 해볼게요. 시젠. 자, 시젠이라는 주식이 코로나 관련주였는데 처음에 10,000원에 있었어요. 10,000원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세력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코로나 이거 보통 아닌데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아닌데 이거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12,000원에 일단 주식들을 다 사들입니다. 비싸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돈을 더 들여서 코로나를 그냥 아예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13,000원.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보내버립니다. 얼마? 뭐 17,000원. 30%씩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10,000원이었던 가격보다 17,000원인 게 이미 70%를 자기들이 돈을 써서 엄청 많이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많이 샀잖아. 이미. 물론 개인들도 같이 따라 붙었겠죠. 근데 이 17,000원으로 딱 상한가를 말아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와 이거 호재 있나 보다. 이거 코로나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하면서 어떻게 된다? 따라 붙습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상따도 하고 사람들 상한가 다음날 막 주가 사고 싶어서 난리치잖아요. 맞죠? 그때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개미들이 추격 매수하게끔 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상한가의 방정식은 다 틀렸다. 세력주에 대한 방정식은 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자, 보세요. 이럴 때 세력들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할 것이 없잖아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강남 아파트 10억에 파는 사람 있냐고. 싸게 파는 사람이 없는데 세력이 어떻게 싸게 매집을 하냐고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안랩이라는 주식을 관리를 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이렇게 관리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안랩이 특정한 호재가 조금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안철수가 대권 주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한다? 돈을 써서 이 주식의 수급의 불균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주, 대장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쭉 끌어올려요. 쫙 끌어올립니다. 자, 6만 원이었죠. 근데 주가 쫙 끌어올려. 얼마까지? 14만 원, 15만 원까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테마 대장주인데 이거 사고 싶은데 상 따고 싶은데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고점에서 물량을 유유히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세력주를 제대로 이해하셔야지 정말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테마주 매매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